이번에는 엔비디아에 밀린 애플을 봅시다. 애플 1조 달러와 2조 달러의 시가총액을 달성한 최초의 회사였습니다. 지난주 애플의 실적은 중국의 약세와 함께 앞으로 수익 성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애플이 앞으로 출시할 제품들이 아이폰만큼 경쟁력을 갖기 힘들지도 모른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회사가 인공지능, 가상현실, 헤드셋,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신규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을 향해서 경고를 내놓은 것이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오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연례 재무 보고서에서 회사가 직면한 위험 요소 목록에 성장 및 이익 마진과 관련한 새로운 경고를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보고서에 새로운 제품, 서비스와 기술이 기존 제품을 대체할 수 있거나 실제로 대체할 수 있겠으나 매출과 이익 마진은 줄어들 수 있다라면서 회사의 사업, 운영 결과와 재무 상태에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애플은 연례 재무 보고서를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사업 진행 상황 등을 보고하며 경쟁, 외환, 공급망 및 기타 문제에 따른 주가 변동성 확대 또는 하방 압력 등을 정기적으로 경고해 왔었습니다. 이번 보고에서도 해당 항목들이 위험 요소로 지목됐습니다. 이외에도 지정학적 리스크, 새로운 AI 기능에 따른 안전성 위험 경고가 위험 요소 목록에 추가됐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신제품 출시와 관련된 문구가 수년 만에 처음으로 바뀐 것이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신제품 출시가 더 높은 비용 구조를 갖출 수 있다고만 밝혀왔었습니다. 신제품이 재무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경고한 적이 없었습니다. 애플은 현재 구글, 메타 등 경쟁사를 따라잡기 위해서 AI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 지난주 애플 인텔리전스를 선보였습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챗GPT를 시리 어시스턴스에 통합을 하는 등의 더 많은 기능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이폰 수요 증가에는 얼마나 기여할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또 신제품인 혼합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에도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입했습니다. 이 역시 투자 대비 충분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판매 실적도 저조한데 너무 가격이 비싸서 3,499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500만 원 가까운 돈이에요. 그것 때문에 너무 비싼 가격이 큰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앱스토어와 기타 고마진 서비스 사업 부문에 대한 규제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에 미 정부가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를 함에 따라서 애플이 검색 그룹에서 벌어들이는 수십억 달러의 라이선스 수익도 줄어들 위기에 처했습니다. 애플의 위기는 큰손 투자자들의 움직임에서도 확인됩니다. 특히 워런 버핏, 버크셔스웨이가 최근 1년 동안에 애플의 지분을 3분의 2 가까이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분기 애플 지분 절반을 매각한 데 이어서 3분기에도 25%를 추가로 팔아치웠습니다. 이번에는 테슬라, 미국 대통령 선거 당일 5일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온 일론 머스크 CEO의 테슬라 주가가 3.5% 이상 반등을 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6거래일 연속으로 내렸는데 대선 당일인 이날 큰 폭으로 반등한 점으로 미뤄서 투자자들이 이번 선거 결과를 테슬라의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노동법, 환경보호 규제 완화, 세율 인하,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항공회사 스페이스X의 정부 계약 확대 등의 잠재적 혜택이 광범위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9월부터 자신이 재집권하게 되면 연방정부에 대한 개혁 권고안을 제시하는 정부효율위원회를 만들고 이것을 머스크에게 맡길 것이라고 공언을 해왔었습니다. 벌써부터 트럼프 2기 정부가 꾸려질 경우 머스크의 정부정책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머스크가 운영을 하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글로벌 최대 전기차 시장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그는 올해 초 중국 방문 당시 대만에 대해서도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 정부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공화당 부통령 후보 벤스 연방 상원 의원과 관련이 깊은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회사 팔란티어 주가 23.61% 폭등을 했습니다.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팔란티어는 시장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는 3분기 매출 실적을 공개했고 벤스 후보와 밀접한 종목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AI 서버 회사로 최근 회계 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장 마감 후 감사를 받지 못한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슈퍼마이크로는 장 마감 후 조정 주당 순이익 75에서 76센트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팩트셋이 조사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 73센트를 웃도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매출액이 59에서 60억 달러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 64억 4천만 달러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거기다가 향후 실적 가이던스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좋아도 4분기 실적 가이던스만 안 좋으면 주가가 막 폭락을 하다시피 해왔습니다. 슈퍼마이크로는 매출액을 55에서 61억 달러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는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 68억 4천만 달러를 크게 하회하는 것입니다. 슈퍼마이크로는 이날 발표한 실적이 감사를 받지 못한 것인 만큼 앞으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슈퍼마이크로는 지난 8월 28일까지 제출을 하기로 했던 지난 회계연도 연례 보고서도 아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슈퍼마이크로는 현재로서는 연례 보고서를 언제 제출할지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슈퍼마이크로는 오는 11월 중순까지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나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위험까지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로는 지난 5월부터 감사받은 실적 보고서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찰스 리앙 슈퍼마이크로 최고 경영자는 새로운 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하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에 엔비디아가 출하하기 시작한 블랙 웨일 칩과 관련해서 수요가 강하다면서 엔비디아와 계속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슈퍼마이크로는 이날 정기거래 때 실적 기대감에 6.4% 오른 27.7달러까지 마감했는데 시간 외 거래에서 지금 15%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